네,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 아이스강 대표님의 그 유튜브 영상, 그 테타씨에 올라온 영상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역시 반복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무의식에 새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그거를 다 못 깨닫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근데 아무튼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제가 무한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건, 제가 요즘과 과거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변화되지 못했고, 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에 감사해 하고, 만족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또 왜 나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 우선 저는 아이고, 저는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악한 거, 돈이 사람을 망친다 라는 게 우선 컸어요. 그리고 돈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돈, 자산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죠. 저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건 좀 있었어요. 사람은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떻게 내가 누구와 함께 마음을 터야 될지 이제 이러한 개념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새마을금고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새마을금고 금융권에 다녔어도요, 전 그냥 일을 한 거지, 그 안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이 경제에 지나가고 있는지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돈 입금해달라고 하면 입금해드리고, 빼달라면 빼드리고, 대출, 뭐 간단한 예적금 대출 해달라면 예적금 대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하게 되면 결산하고, 이제 이런 흐름적인 거에 일을 했지, 아, 사람들은 왜 이 돈을 입금을 하고, 그 입금을 한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자를 받고, 그리고 왜 대출을 하고, 그 대출을 가지고 무엇을 사는 거고, 이제 막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도 저는 부동산은 투기라고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남들 대출을 해주는 걸 그걸 봐오면서도 레버리지, 와, 이런 거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도박이라고 저는 인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출도 잘 되고, 막 1등급에 돈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그게 신용에 대한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1등급이었거든요. 대출도 잘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또 우대금리와 이런 대출 이런 것들이 또 잘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제가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자산 투자, 투기, 도박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관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환경에 가더라도 저는 제 거 하나 뭐 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봐서 저의 과거를 재해석해보니까, 아,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깨어있고, 그 당시에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믿는 분이 그걸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저의 롤 모델이 그런 걸 계속 알려주시고, 제가 믿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하는 걸 저는 믿고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냥, 알겠고, 뭐라 그러죠? 좋고, 어느 부분에서는 멋있고, 나도 이런 분처럼 살고는 싶다 정도였지, 내가 이분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 라는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말도 사실 알아요. 근데 저는 알기만 했지 제가 행동으로 그걸 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뭐 소소하게나마 뭐 업무 회사에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인생에서 롤모델, 내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롤모델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저는 이 세상이 되게 금방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도 저희 언니가 막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거를 몇 번 봐서 그런가 죽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이렇게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죽음은 가깝고, 근데 또 이 세상에, 어, 돈은 악한 뿌리고,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힘들었지 않겠어요? 저는 옛날 과거의 저를 보면 되게 짠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뭘 모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뭔가 제대로 이 인생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건지 알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다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또 오히려 이걸 잘 공부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나쁜 거다라고 딱 닫아놔 버리니까 해결 방안들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되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아이는 생겼고 근데 제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막 남들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사주고 같이 먹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게 행복했어요. 뭐 돈 걱정을 뒤에 할지라도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얻어먹는 것보다 제가 그냥 사주는 거에 대한 거에 행복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돈이 들어오는 거 대비 소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알겠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돈이 그냥 나쁜 거니까 그냥 잘 가치 있게 쓰자. 이런 식이었어요. 저에게 그때 가치는 좋아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쓰는 부분이었어요. 돈은 모으는 거라는 건 생각을 조차 안 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겼으니, 이제, 써야 됐던 돈들을 또 이제 저희 아이들 집 꾸미는데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고 산후 우울증에 남편과 막 떠돌이로 막 7년을 떨어져 살아서 막 그 과정에 제가 돈을 잘 썼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게 혼자 썼을 때와 이제 결혼하고 남편 월급으로 이 5가정을 쓰는 거에 지출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제가 남편을 돕겠다. 아이들을 봐가면서 나는 남편을 돕겠다라는 거에 이제 투자를 막 1억을 그냥 해버렸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저를 알게 됐어요. 결국엔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였어요. 제가 선택했거든요. 그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막 이러면서도 겁나지만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남편 우리의 지출 구멍난 거를 메꾸면서, 그러니까 그때 피해망상에 이거를 투자했을 때 안 좋아한 영향이 아니라 저는 되게 낙관적이었어요. 무조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투자를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3년 동안 거기에 회사에 투자를 해서 계속 기존에 계속 갖고 계셨던 빚도 상환하시고 오히려 여유 있게 사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 부분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 부분만. 나도 이제 될 것이다. 그리고 한 4개월은 한 1억 넣었는데 매달 한 400 얼마인가? 500 좀 안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관점이 없는 사람이 또 그렇게 돈이 들면요. 소비가 똑같아집니다. 더. 빚을 갚는 게 아니라요. 또 사람들하고 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야, 그냥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게 막 나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점차 이제 현실적인 사람으로 되어져서 불안해지더라고요. 여기가 회사가 망했으면? 이거 전 남편 몰래 또 그렇게 했거든요. 남편, 저는 나중에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이제 그만하고 그 일 힘든 거 그만하고 일로 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작이 완전, 와,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자면 나중에, 와, 기회가 된다면 뭐 하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마을금고 금융권에 근무를 했을 때도 제 생각이 기존에 박혀있는 생각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기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대출 레버리지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죠. 그 어린 나이에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더라도 경험치를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이렇게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또 씀씀이와 돈이라는 건 나쁜 거다라는 인식에 아이들을 낳고 살아보니, 그리고 저는 겁쟁이였거든요. 되게 타인을 먼저 우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남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당당해지지 않으면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길을 못 피는구나를 전 그때 알았어요. 그때 더 느껴서 내가 변화해야겠구나.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결혼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거죠. 결혼하고 책임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점점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게 중간중간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확 와닿고, 근데 그 경제적인 원인이 저였다는 걸, 저와 저 남편, 우리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 생각과 그냥 지금은 괜찮겠지 했던 막연함 등등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고 깨닫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를 알게 된 계기였어요. 결과적으로 힘들었던 계기지만 그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히려 60세, 70세 살아도 평생 나이만 먹은 애였을 것이고요. 나이 먹고 돈 없어서 누구 탓하고, 근데 그 누구 탓이 하면서도 그게 탓인지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같은 상황이고 같은 환경인데 다시 돌이켜서 다시 정리하자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조건으로 가서 결국엔 저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 부채가 그 부끄럽고 저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근데 그 실수를 저는 책임을 어떻게든 지어가면서 그 안에서
지어나가면서 성장하고 있게 됐고, 오히려 그 계기가 저를 깨우친 계기가 됐고, 아,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면서 제가 그때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였고, 돈이라는 건 벌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 돈이라는 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배움이 필요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배움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또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단계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안 거예요. 아,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하고 어떤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진짜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무조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그 영업 쪽에서 그렇다고 막 비굴하게 벌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저도 뭔가 잘하고 자신 있고 내가 배우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게 안에 있다 보니까 막, 막 빌빌대면서 을처럼 돈을 벌고 싶지 않고 전문가스러워,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법인 영업을 시작했던 거고, 큰 돈 벌려면 법인 영업을 해야 됐고, 그리고 법인 영업이 되게 갑처럼 영업한다라는 거가 제 안에 보였던 거예요. 보험 영업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의뢰 영업이었어요. 그냥 보험 아줌마들 맨날 그 비유 맞추고, 저희 아빠 이발소 했을 때 보험 아줌마 오셔서 그냥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앉아 계셔서 본인 시간 나면서 아빠한테 비유 맞추면서 보험 가입하기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전 보고 자라서, 그리고 제가 또 새마을금고에서 보험을 팔아봤잖아요. 되게 굉장히 이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게 제 안에 그냥 있었어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보험으로 내가 갑처럼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뭔가 채우자. 그게 법인 영업이었고요. 그래, 나도 갑처럼 그 법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내가 하자. 그래서 제가 안대장을 찾아간 거거든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빚을 갚아야 될 수 있는 제가 유일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배우러 갔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거를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배웠던 거, 정말 값진 경험은 뭐였냐면, 제가 1,000만 원이라는 고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금방 포기할 수 있었던 성격이었어요. 무섭다고 느꼈으니까. 저는 겁쟁인 부분이 그 일부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에서 잘함도 있지만 진짜 그 외에 대다수는 다 겁쟁이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새로운 분야 가가지고 되게 겁나는데, 그걸 되게 포기하고 싶었는데 1,000만 원을 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의 조건으로 제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죠.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버티다 보니까 그냥 조그맣게 벌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크게 벌고 그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진짜 큰 돈의 교육이었어요. 그냥 그거를 내가 배워서 얼마를 벌었고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네. 그냥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과 만나는 그런 미팅을 할 수 있는 경험, 그 다음에 아, 대표들이 이러한 지원금이 있고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정도의 큰 툴을 제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표들을 만나도 제가 막 불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러지 않는 또 배움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또 배웠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원하지 않는 거구나, 저를 또 발견한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찾게 되죠.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니 원장님을 찾게 됐어요. 왜냐, 메타인지를 배웠고요. 제가 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내야 되는지, 그때 클래스 101을 통해서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그때 그걸 무한반복하고 그 안대장 그때 교육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를 막 무의식에 박으려고, 나는 잘 된다, 막 그 학원하고 막 이걸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어져 갔고, 이게 안 되니까 아, 그래, 내가 박세니 원장님한테 멘탈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투자를 했던 거죠.
주변에서도 안대장 같이 수강했던 그 동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왜 자꾸 저렇게 교육을 하냐, 그냥 이거 배우는데 그냥 계속 하지, 이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뭔가 원하는, 저도 모르는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했어요. 투자해서 박세니 원장님 거 들으면서 메타인지, 무의식, 이런 최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 뇌가 어떻게 그 상대방의 생각을 넣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해됐고, 그걸 인지가 됐고, 그게 왜 그런지, 사람들이 왜 빨려갈 수밖에 없는 건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게 이제 그려졌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걸 제 업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시켜서 나도 1000, 2000, 3000을 벌지가 또 거기서 물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아, 나는 이 조그만 이걸 정답을 알았어도 이 정답을 알기 위해서 내가 끈기 있게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선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때 당시는 코치라고도 생각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옆에서 해줄 사람을,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정말 나는 완전 갓난 애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 죽었소, 나 정말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분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내가 지금 내 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정말 1000만 원이 목표가 아닌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가 뭐지? 하니까 콜드콜이었어요. 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콜을 무서워하고 있고요. 콜에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고 콜이 싫어지는 건 돈을 안 벌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찾다가 결국에 저의 문제점을 파악한 거예요. 1000만 원이 목표가 아닌, 그전에는 무조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작은 거부터 하나씩 시작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 연체되면 연체되는 거지. 이거 다 이겨내봤어. 난 이겨낼 거야. 이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 이제는 놓았어요. 그 전에 제가 막 마음이 급했던 이유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 이거 내가 한 번에 실수했던 거 누가 알면 안 돼. 감추느라 정신없었고요. 감추다 보니까 이게 사기꾼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 이거 인정하자. 인정하고 그냥 우선순위를 빨리 이제 정하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콜드콜을 통해서, 콜드콜 책도요,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개 제가 제목 보고 이렇게 목차 보고 하면서 다양하게 사서요. 앞부분만 쫙 읽어봤어요. 이것도 진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읽다가, 아, 이거는 그냥 뭐 영업, 본인 홍보하려고 썼구나. 뭐 자료 수집해서 썼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고, 딱 아이스간 대표님의 책은요, 통계적이고, 그리고 제가 뭔지 모르는 그 진중함이 있는, 정말 사람을 돕는 뭔가가 해주고 싶으면서 떳떳하게 돈 벌고 싶다라는 그 뭔가 모르는 그게 그 책 안에 그게 스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이끌림이 있었고, 그 책을 보다가 정말 홀리듯이 그 책을 정말 집중해서 봤고, 결국에 이분을 만나고 싶다. 우선은 또 저는 경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저는 1000만 원을 버는 게 진짜 목적이 컸어요. 이거를 벌지 않으면 저는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이게 저는, 그게 저의 에너지이자 저의 멈출 수 없는 그 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승현 대표님께 용기 내서 이제 통화를 했고 이러면서 지금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는 되게 바보같이 살았네 라고 하겠지만, 전 이게 저의 솔직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이게 창피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가족이나 제 주변의 지인 사람들이 알면 그런 부끄러움은 견뎌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저예요. 솔직한 저.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은 다 힘든 경험, 바보 같았을 때가 있어요.
처음인 삶이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책임져야 되는 삶을 저는 살아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1년 동안 콜드콜 배우고 이렇게 유튜브를 해내면서 제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성장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환경이 1000만 원만 벌면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알고,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작년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의 이제 소득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다고 저희 인생이 나아졌냐? 아니, 똑같아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제가 투자하기 전,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그때는 돈도 잘 벌었고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늘 뭔가 어렵고 뭔가 답답하고, 이 원인에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지 뭔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이 너 때문에 지금 네가 바뀌면 되는 거야라는 걸 이론만 알았지 잘 몰랐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그 변화되고 싶은 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구나. 근데 제가 투자를 하고 결혼하고 현실을 보고 그다음 투자하면서 제 자신을 인정하고 놔버리는 순간, 그리고 인정은 했는데 그 다음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의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을 투자해 보면서 제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저는 거쳐왔고, 지금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걸 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저는 여유를 찾은 거고, 뭔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벌어도요, 제가 빚이 6억이니까 계속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비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돈을 제로로 만들어요. 왜냐면 아이스간 대표님도 항상 교육에 투자하시고 하신다는 것처럼 제가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또 쓰는 저의 기존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산 쪽으로 모는가,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될 것들이죠. 대출, 뭐, 저희, 이런 것들로 다 나가면 저는 다시 긴급한 그 상태로 저는 몰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불안하고 변동은 있어요. 아예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안도감, 그리고 저의 롤 모델을 제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이 말, 이 정보, 저 정보, 그러니까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을 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갖고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오늘 아이스간 대표님의 그 영상을 또 봤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걸 반복해서 듣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생 잘 살려면요, 내가 나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어제 그 영상 보듯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상주의와 단순함이, 낙관주의적인 걸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저도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결국엔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차피 힘든데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나니까 저는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걸 반복하니까 메시지가 같으니까 저는 요것만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거고요, 성공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목표, 방향, 전략, 그 다음에 롤모델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